장묘풍수 제55편 한대일 장묘제도입니다. 한국과 대만, 일본의 장묘제도를 통해서 2023년 01월 기준 화장률이 90%에 육박했거나 이미 넘어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주거나 묘지 제도는 어떻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동안 고인 몸체를 기준으로 약 10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제재의 성립 조건을 충족하면서 후대에 좋은 제도로서 보완해서 물려줄 수 있겠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화장률이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인 몸체가 기준이 되었던 그 부분이 화장으로 인하여 사라졌죠. 소멸되었죠. 그 소멸됨이 전체 평균 90%가 넘어섰다고 하니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고인 몸체를 기준했을 때는 장례를 모실 때나 아니면 묘토를 잡을 때나 묘지를 조성할 때 또는 제사를 지낼 때 종교의식을 할 때 모두 그 기준 따라 했었는데 그 기준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화장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은 100%까지 안 가서 그런지 아직까지 의기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일찍 화장했던 나라라든가 애초부터 화장을 했던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에서는 화장했을 때 어떻게 체계를 갖췄는지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불교 장례나 불교 묘지를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주변국의 장묘 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이나 대만, 일본은 제재를 진행함에 있어 고인 몸체가 기준이 됩니다.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러해요. 종교 의식까지 마찬가지예요. 고인 몸체가 없다면 그 체백을 만들죠. 우리나라도 체백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고인 몸체가 전쟁이나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없을 수도 있죠. 못 찾을 수도 있죠. 고인 몸체를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사 지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당제고 종교의식이고 할 수 없어요. 일단 그 부분은 한국과 대만, 일본이 공이 같아요. 그럴 때는 일본도 체백을 만들었고 대만도 체백을 만들었어요. 중국도 당연히 체백을 만들죠. 이 부분은 동아시아권이 같을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는 체백을 만들어서 고인 몸체 대신 할 수 있는 그 대신체를 만들어서 의식을 통해서 성립시켜 놓은 다음 제사를 지냈어요. 종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이나 일본은 영토를 중요시합니다. 대부분 체백과 우리나라는 영토를 중요시하죠. 고인 몸체가 없는 경우 대신 고인 몸체를 만들 경우 어떻게 고인 몸체를 대신에 할 수 있는 체구가 성립되느냐 해서 체백, 목, 나무나 아니면 돌을 통해서 몸체를 설정하고 고인 몸체가 있었다고 상징되는 장소에 가서 영토를 떠서 합체시켜 체백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우리와 유사하면서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옷을 통해서 옷을 유품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영토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체백을 다신할 체백목이나 체백석이 중요하다면 그들은 유품을 더 중요시해서 몸체 대신할 수 있는 가체를 만들어서 종교의식이나 기타 의식을 통해서 몸체라 설정한 후 그를 기준해서 장례도 치르고 묘토도 잡고 묘지에서 고정시킨 다음 제사도 지내고 종교식도 했다. 이런 점이 분명히 우리와 그들은 같다는 점 말씀드려요.
이제 장묘 제도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몇 프로냐 이런 부분은 정확치 않아요. 저는 몇 프로냐에서 몇 프로 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90%라고 했는데 현재 91%다 해서 그 차이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대만과 일본, 대한민국의 장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장이 90% 육박했다니 우리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 삼아 우리도 우리식으로 이제는 체계를 개편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제 이야기에 초점을 두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01월 기준 한국의 장묘 제도에서 화장률은 저는 90%가 넘어섰답니다. 그래서 91%로 해보았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1%가 아닐 수도 있어요. 89%나 93%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90%에 육박했거나 90%를 넘어섰다는 것이 유의미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안정되게 제재의를 성립시켜왔던 그 부분이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지만 되는 것이라서 지금 이런 시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묘 제도는 현재 2023년 기준 2차장입니다. 2차장이라 하면 화장해도 되고 매장해도 돼요. 매장했을 때 우리나라는 시한부 매장 제도라 하여 60년 후에는 화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제1차장의 국가였었어요. 우리나라가. 한편 묘지를 고정하면, 묘지를 장만하면 영원히 그 묘지가 고정되는 것이었어요. 그랬었는데 2001년 1월 13일부터 매장할 경우 60년 동안 고인 몸체를 모시고 60년 후에는 다시 개장해서 유구를 수습해서 화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2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풍습은 묘지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차 매장 묘지였었어요. 1차장 했었어요. 매장 위주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해야만 하는 90% 화장의 나라로 되었죠. 제1차 매장을 해도 되고 화장을 했을 때 화장 유구를 기존의 우리 산소 시스템처럼 똑같이 매장하여 산소를 만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풍수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장한 유골이더라도 우리식 묘지에 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식 묘지 체계 속에 화장료를 모시거나 기존에 남편이 모셔져 있으면 그 옆에 화장을 했으면 우리집 묘지 체계 속에 부인이 화장했을 경우 부인을 모시거나 남편이 화장했을 경우 남편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1차의 심리로 매장을 했건 화장을 하건 그 묘지의 합장 형식 아니면 가정묘지 같은 그 가정묘지 권으로 묘지를 장만하는 전통 묘지 형상의 묘지에 합체시켜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또 공사설 매화장 묘연이 있죠. 우리나라 용어로 공원묘지가 있겠죠. 공원묘지에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그렇게 합니다. 현재 2023년 기준 매장에서 이제 화장하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묘지도 화장 우주의 묘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방법의 장묘 풍습이 우리나라 현재 2023년 기준 진행형입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제1차와 2차
장제도하 평장묘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에서 그날 장사 기간 내에 평장묘지로 화장유구를 모시는 국립묘지처럼 그렇게 모시는 그러한 가정도 있지만 개장하여 평장묘지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 기간 화장유구를 평장묘지로 모신다면 제1차장이 되겠죠. 그러나 산소에 있던 유구를 개장하여 다시 화장하여 매장에 있던 유구를 다시 화장하여 평장묘지에 모신다면 제2차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1차장과 2차장을 겸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제1차장과 2차장을 통해서 자연장 묘지를 만들기도 하고 평장묘지를 만들기도 하죠. 제2차장과 2차장을 겸해서 당분간 우리나라 국토에 매장하여 모신 묘지들이 많기 때문에 1차장과 2차장을 겸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기간 묘지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2차장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1차장과 2차장을 통해서 납골당을 간달지 아니면 공원묘지를 간달지 선산지로 간달지 아니면 산고를 한달지 이런 풍속이 현재 우리나라의 2023년 공일월 기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일본 살펴볼게요. 일본은 화장률이 99.9%죠. 제도는 제1차장이에요. 화장 요거를 그들의 묘지에 모시던지 아니면 그들 가정 묘지에 모시던지 아니면 공사설 납골당에 모시던지 공사설 공원묘지에 모시던지 산고를 하던지 어쨌든 장례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이 99%이기 때문에 2차장이 성립되지 않고 제1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의 묘지 풍속은 개인 묘지를 하거나 이거 화장 후에 개인 묘지예요. 화장하여 가족 납골묘지에 모시거나 화장하여 공사설 납골당에 모시거나 화장하여 공사설 납골묘원에 모시거나 공사설 납골묘원 내 산골묘지에 우리나라는 산골묘지라 하지 않죠. 산골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 중국과 다른 것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산골 즉시 소멸됩니다. 그 산골묘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소멸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산골을 하였더라도 그 부분이 이곳에서 산골하였다 라는 뜻으로 이름표를 그 산골장 옆에 위패라고 해도 되고 명패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묘지 쓰면 묘표를 세워드리죠. 일명 비석이라는 걸 세워드리죠. 그런 것처럼 산골장이라 하더라도 고인에 해당되는 고인목을 적은 비석, 묘표, 명패를 세워드려서 일본은 산골도 묘지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골장에 묘표, 명패, 비석을 세워드리지 않습니다. 산골하면 그것으로 소멸이에요.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대만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산골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느 장소에서 A구역에서 산골을 했다면 A구역에 그분의 묘표를 세워드려요. 그러면 그분의 묘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곳에. 성립되었다는 전제로 집에 가서 제사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산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산골한 고인 유골은 전후 좌우도 없고 앞뒤도 없고 위아래도 없겠죠.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등도 없고 배도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동서남북이 성립되었다는 몸체 기준 체계로서 제사를 지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나라는 산골에서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비석도 안 세웠기 때문에 몇백 명이 산골하면 그 분들 다 소멸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제재가 성립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사가 산골에 했을 경우 성립이 안 된다. 또 화장에서 납골당 갔을 적에도 우리식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성립시킬 수 없다. 이 부분 체계 갖추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지는 다음에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다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허술하게, 허투루게, 서툴게 우리나라가 꼼꼼한 나라고 6.25의 나라 중에서도 대표로 효자의 나라로서 쟤를 중국보다 더 신심 있게 지내왔던 나라인데 제사를 그렇게 일반 가정 제사까지 6.25 제사처럼 그렇게 지냈던 나라인데 오늘 갑자기 개판이 되어서 제사도 성립되지 않는데 제사를 지내는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점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대만이에요. 대만은 약 50%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약 50% 갔을 수도 있어요. 대도시 위주로 화장장이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40 몇 프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약 50% 정도 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 45%야 아니면 55%야 틀려도 저는 그 틀린 것이 여기서 핵심이 아니고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서 그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틀려도 이해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만이 약 50% 갔을 수도 있어요. 제도는 3차장이에요. 제1차장은 매장하죠. 약 7년에서 10년 매장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매장하면 약 7년에서 10년 가면 몸체에 피부 같은 조직들 있잖아요. 뼈만 말고는 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표 가깝게 지표보다 위에 매장하기 때문에 자연 분해가 빨라요. 우리나라도 전라도 같은 경우 지표에 가깝게 모시기 때문에 1차장으로 모셔서 뼈만 모셔가지고 전라도는 2차장 하잖아요. 대만이나 중국을 모방해서 전라도 권역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대만은 우리처럼 땅속 깊이 모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풍수에서 땅을 타고 그게 풍수가 기운이 오고 간다고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풍수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도 우리보다 더 풍수를 따지고 적용하고 이렇게 안 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곳에서는 우리와 달라요. 적용하는 그 심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마을이나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표 위에다 놓는 곳도 있고 지표에서 약간 들어간 것도 있어요. 관을 다 붙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땅속으로 관이 다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어요. 땅속으로 관이 다 들어가는 매장 풍속보다 땅 위로 나오는 매장 풍속이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지표층을 기준으로 땅 속이니 땅 위에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위에 본분이 있을 경우 지표 위에 관이 올라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3차장을 하는데 1차장은 약 7년에서 10년 가까이 매장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고인 몸체가 자연으로 다 들어가고 뼈만 남아요. 이때 뼈를 수습해서 단지에 담아요. 뼈가 좀 단지 정도 급 돼야 뼈가 뛸기 때문에 뼈를 그렇게 모셔요. 일정 기간 지나면 단지에 있는 뼈를 다시 화장합니다. 그러면 소박한 유골함에 모실 수 있겠죠. 그때에 그들의 가족묘지 그곳에 모셔요. 그렇게 되면 3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묘지가 1차장 갔던 묘지가 우리나라처럼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계속 10년 지나면 다시 그들이 3차장 묘지로 오고 또 10년 지나면 3차장 묘지로 오고 3차장 묘지에 일적 번역, 일적 규모의 묘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우리보다 묘지 강산이에요. 묘지가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묘지가 많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이 그래요. 거기에다가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자연조건 묘지가 흙이에요. 흙. 우리나라에서 50%는 100% 흙이 묘지지만 간간히 상석을 놓는달지 비석을 놓는달지 이런 묘지가 있어요. 돌을 하나 이상 놨다는 묘지가 50%라면 하나도 안 넣은 묘지가 50%예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자연 희귀형 묘지입니다. 대만이나 일본은 자연으로 희귀할 수 없는
자연 희귀 불가능 묘지예요. 왜? 벽돌이나 아니면 돌로 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 희귀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묘지 풍속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럼에도 묘지 강산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으로 희귀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체 과정에 있어요. 너도나도 묘지를 해체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방법인지 고민도 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해체합니다. 저는 무조건 해체하는 데는 반대예요. 동일 면적 대비 우리식 묘형 속에 수목장이든 아니면 평장이든 잔디장이든 그 표석을 놓으면서 모셨을 때의 기수와 평장이라면서 지금 자연을 또 묘지를 해체해서 어느 일정 영역에 일정 공간에 또 묘지를 만들죠. 그 동일 대비 면적 동일 대비 기수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만은 이렇게 합니다. 제1차장은 당연히 묘지죠. 제2차장은 당연히 단지가 되겠죠. 이렇게 1차장, 2차장, 3차장까지 완결되면 그것이 개인묘지가 됐던 가정묘지가 되는 거예요. 대만도 화장을 하기 때문에 공사설 납본당으로 갈 수 있어요. 화장은 요거를 자기 개인묘지로 갈 수도 있지만 공사설 납본당으로도 갈 수 있어요. 또 묘지 1차장에 모셨던 묘지, 단지에 모셨던 묘지를 화장해서 또 공사설 납본당으로 갈 수 있어요. 또 화장해서 자기의 가정묘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만도 공사설 납골당이 있고 공사설 납골묘원 공원묘지가 있어요. 대만도 산골합니다. 산골할 때 당연히 산골묘지가 성립돼요. 산골묘지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만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버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화장한 요구를 산골한다는 것은 그 종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죠. 불교에서 특히. 그러나 불교가 아닐 때에는 그냥 요구를 버리는 형식이 우리나라 형식이고 대만과 일본은 비록 산골을 하지만 버리는 형식은 아니에요. 왜? 그곳이 묘지가 성립되게 하려고 비석형 명패 또는 묘표를 세워드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산골하지만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점들이 있었고 중국 갔을 때에도 그런 부분 다 보아서 중국도 설명드리고 싶지만 중국 친구가 저희한테 했던 말, 중국은 전통이 별로 없어요. 대만을 가면 대만을 보면 거기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알면 중국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대만은 일단 중국은 이번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이들에서 우리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대한민국도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대만도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대만은 크게 3차장으로 운영해서 국도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사용하려고 노력했었고 제의가 성립되도록 매장을 했을 때나 단지에 모셨을 때나 화장해서 그들 가족묘지에 모셨을 때나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일본은 제1차장 화장하기 때문에 개인묘지로 갈 수도 있고 가정묘지로 갈 수도 있고 봉환당으로 갈 수도 있고 가정묘원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산골할 수도 있다. 이때 산골하더라도 묘지 공식이 성립되게 해서 제사나 제가 성립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매장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화장하자마자 공원묘지 갈 수 있고 납골당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골을 포함해서 납골당 아니면 납골묘지 죄다 제의가 성립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중에 문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다름이 있다면 그거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만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사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이 장모 제도와 화장 위주로 화장했을 때 어떻게 모셔지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사전자료를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몇 장 위주로 소개합니다. 여러 장을 보는 것과 한두 장을 보는 것과 별 차이 없어요. 한두 장을 보더라도 우리와 조금 다르구나만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죠. 그런 뜻에서 대만 묘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대만 묘지예요. 다만 납골당입니다.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포함해서요. 우리는 동북아시아죠. 동북아시아에 일본, 대한민국, 중국이 있죠. 세계적으로 묘지는 건물이에요. 기독교가 되었던 성당이 되었던 건물 밑에 묘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스님 묘지가 되었던 신부님 묘지가 되었던 목사님 묘지가 되었던 다 건물 밑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 묘지가 되었던 베트남의 황제 묘지가 되었던 다 그러합니다. 우리만 조금 다른 체제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의 유교 국가와 다른 주변국과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당 가면 지하실이 묘지고 교회 가면 지하실이 묘지고 황제 능을 가면 중국의 황제 능을 가면 지하실이 다 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묘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묘지 물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에서 강조점을 찾으려면 강조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 나라 다른 묘지도 있지 않느냐. 물론 있죠. 민족이 많은 만큼 다른 묘지들도 많죠. 저는 지금 강조점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대만 묘지예요. 건물이죠. 지붕도 있죠. 지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붕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 옥계, 우리나라 왕실 묘지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지붕과 이 허공이 있겠죠. 이 경계가 제가 표시한 이쯤이 허공과의 경계죠. 이렇게 집과의 허공과의 경계죠. 여기가 하늘인 거예요. 하늘이 엉뚱하게 여기 가서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인이 돌아가시면 옷을 갖고 지붕에 올라가서 복복복 했죠. 청혼했죠. 복복복복. 이거 초혼이라고 합니다. 청혼하죠. 이렇게 해서 고인 옷으로 공중에 떴던 기혼이 고인 옷으로 합체가 되면 그 고인 옷을 가지고 고인이 누워 계신 몸체 위에 이렇게 합체시켜 장례가 성립되도록 했죠. 고인이 이곳 민족의 입장에서 이곳에 고인 몸체들이 수도 없이 계시죠. 당연히 이런 공식이 이곳에 있어야 고인 몸체와 감흥하면서 이 묘지가 성립되겠지요. 제사를 지내던 또는 제를 하던 이 공식이 성립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납골당을 상상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셔요. 우리나라 납골당은 이런 공식이 하나도 없거니와 개개별 고인이 모셔진 그 공간마저 물건 보관함처럼 되어 있어요.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함처럼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여기가 납골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납골당이에요. 납골당은 건물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남북 아시아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 묘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식 납골당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컨셉이 존엄한 컨셉이고 우리식 신발장 같은 컨셉은 존엄하기는커녕 개판 컨셉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컨셉이에요. 지금까지는 부족하더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더 존엄한 풍수지리하 장묘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니들 그래?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더 좋은 풍수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더 좋은 이렇게 묘지가 있다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산이 있고 또 산이 따라 올라가면 산이 있고 또 따라 올라가면 산이 있고
니네는 이런 수직구주지 우리는 이런 수평구주야. 니네보다 더 좋은 건 이 천지를 감응한 이 기운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 산투로 와서 여기서 명당에서 감응해서 그 기운이 쑥 내려오면 자손한테 줘서 우리 자손들은 몇 명이 되었던지 다 부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될 수도 있어. 니네 건 그런 거 안 되지. 우리 묘지는 이런 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더 좋단 말이야. 이렇게 강조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률이 90%예요. 90%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말의 주장이 통할 리가 없고 화장했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될 리 없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90%일 때는 이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고인 몸체도 없고 다 화장해서 동서남북도 없고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화장했던 뭐였던 그냥 모시면 제사가 성립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 체계가 장례부터 여기가 장례라고 해보자고요. 여기 풍수 입지 잡았죠. 그 다음 묘지 건설했죠. 이렇게 체계가 다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여기도 제사 지내요. 체계가 안 맞았다면 제사 안 지내요. 우리나라는 제사 지내죠. 그러면 종교의식을 한다고요. 종교의식을. 화장은 요 장례기관 여기서 하는 거죠. 제 설명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셔야지 돼요. 화장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 화장은. 매장했었기 때문에 체계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화장했기 때문에 이 체계가 일단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사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종교의식이 성립이 안 돼요. 현재 기준 이래요. 90% 화장일 때 그렇습니다. 90% 화장일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식 아직 매장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화장 기준으로 종교의식 하는 거 아니에요? 매장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화장했더라도 매장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약 1000년 가까이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두었다는 북자 남양을 기준에서 제사가 성립되는 것이지 다른 기준에서 제사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요. 화장했더라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했더라도 그게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깨져버렸는데 또 묘지를 만들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묘지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식 이렇게 활개도 있고 이렇게 본분이 있으면 이곳에 합체시켜 드린다든가 이 주변에 평장을 한다든가 이런 공식으로 하고 있어요. 본분이 없더라도 이렇게 활개했으면 이렇게 우리식 체계를 잡아서 이곳에 평장을 해드려요. 이렇게 평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한 아직 위기의식을 우리 민족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야지 되는데 어느 때가는 위기의식 느낄 거예요. 이 부분 지금도 90%니까 늦었죠. 늦었으면서도 아직도 종교계도 모르고 종교의식은 꾸맨들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운 분일수록 이 위기의식을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서가 이런 상황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예서에서는 한 톨도 이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 예서 기준 완벽하게 처음 시작부터 개판이에요. 시작부터. 우리나라 현재 시작부터 개판으로 시작합니다. 그 기준을 깡그리 화장해서 착살 내면서 시작하는데 예서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일수록 지금 제가 말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풍수도 그래요. 현재 풍수도 수목장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나무가 좋냐는 풍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좋냐는 풍수를 말하는 겁니다. 청장할 때도 그래요. 어디가 좋으냐고 묻는 건 풍수인 거예요.
이렇게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네 가지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네 가지 시스템이 있다면, 네 가지 시스템은 생생한 거예요. 생생합니다. 네 가지 시스템은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시원찮아가지고, 예.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어요. 네 가지 시스템은. 여기가 풍수고, 여기가 묘지고, 여기가 제사고, 여기가 종교예요. 살아있어요, 아직. 이 살아있지만 이 종교의식을 하면서도 착각해요. 묵을 또 같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또 제사를 지낼 때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묘지를 만들 때도 착각합니다. 묘자리를 볼 때도 착각해요. 다 성립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왜? 예서 기준, 아니면 풍수 기준, 우리 풍속 기준, 화장해도 성립된다고 여기서 작살나가지고 일단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오면 성립된다고 생각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서 기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개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변해진 90% 화장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정신 차려서 체계를 갖추던지, 스스로 90%가 화장되어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스스로 체계를 갖추던지, 아니면 주변국이 어떻게 체계를 갖췄는지를 참고해서 갖추던지, 둘 중에 하나 체계 갖춰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90% 하에서 여기서 일단 개판 되었어요. 복고 불능 화장육으로는 일단 동서남북이 없다는 것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후좌우는 없어도 돼요. 전후좌우는 사람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동서남북이 일단 깨졌잖아요. 이 깨진 부분이 묘지로 가든 풍수로 가든 아니면 제사로 가든 종교의식으로 가든 다 개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 말씀드려요. 이렇게 넘어와서 종교의식까지 가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제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묘지예요. 이런 묘지는 우리나라의 풍수 심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부분이 본래는 표준이에요. 우리 풍수가 잘못된 거죠. 우리 풍수는 묘자리 좋은 곳까지는, 여기가 묘자리가 있다면 좋은 곳까지는 제가 그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묘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묘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부모산도 있고 조부모산도 있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조종이 있어가지고 조종에서 감흥한 기운을 이렇게 묘토로 내려보내서 여기에서 조상 이후가 만나서 명당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런 공식이 성립된다는 전제에 이 기운이 자손한테 전달되죠. 이렇게 자손한테 전달되죠. 그래도 이 자손은 군수되고 이 자손은 도지사되고 이 자손은 국무총리되고 이거죠. 다른 나라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화장 90%이기 때문에, 화장이 90%이기 때문에 이제 소멸되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죠. 이런 수직 구조가 의식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했죠.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가 표준인 거예요. 지금 이 묘지가 표준인 거예요. 국제 표준. 마우스 컨트롤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건물형 묘지가 표준이에요. 표준. 마우스 컨트롤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건물 묘지가 표준이에요. 우리의 이런 형태가
표준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도 요 묘자리에 잘 모시면 여기로 이렇게 해서 자손이 잘 된다고 해석하시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묘자리 정보까지 이렇게 좋은 것까지는 이 터 기준 여기가 몇 터면 이렇게 이분들도 청정도 있고 백구도 있고 주산도 있고 다 똑같이 우리처럼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모신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여기 와서 여기다 모시기만 하면 니들 대통령 될 거야 도지사 될 거야 이런 말은 없다고요. 이 나라에서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형 음택이 국제표준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묘지는 국내 표준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권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100% 사랑을 받았죠. 사실 국제표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통했어요. 왜? 대한민국만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국민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아요. 이 부분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는 묘터 좋은 곳까지만 풍수가 적용해야지 2023년도 아니면 그 이후 계속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여기서 잘못 모시면 여기서 누가 자손 중에 병 들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컨설팅 이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화장이 90%인데 이제 매장이 10%인데 6월 기준 그런 컨설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국제표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중국의 왕제능이나 아니면 목사님 유골이나 아니면 신부님 유골은 전부 다 이런 건물 속에 계시다. 국제표준이다. 이런 디자인이 이런 묘지를 보여드리면서 다음 사진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프입니다. 오프예요. 죄송해요. 오프 사진이 견학 갔을 때는 순식간에 사진을 찍지 않으면 못 찍어요. 그래서 오프 사진이 있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으냐면 여기가 납골당이에요. 납골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납골당으로 하지 말자고 했죠. 저는 한국, 일본, 대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봉안당이라고. 일단 여기 현석이에요. 여기는 미끄럼 방지 틀이 있지만 이 안에까지 다 현석이에요. 이 현석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여기서 오프가 여기 있어야지만 내 자료로서 공신력이 100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바쁜 중에도 오프를 세우고 찍었어요. 다른 분들은 여기에 현석이 왜 중요한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석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좀 딸려요. 이 현석. 이 현석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실이나 정자각 중요한 고인시설 위주로, 장례시설 위주로, 절집도 옛날에는 장례식을 대행했던 장수들이 있어요. 전각들이 절집에도. 그런 것으로 위주로 현전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현전이잖아요. 현전이 깔려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납골당이지만 여러 가지 묘지로서 일단 조금 전에 건물 구주 봤죠? 여기도 이런 시설 구주에서도 공식이 성립토록 했잖아요. 이 현실을 통해서. 이 현전을 통해서. 현전을 통해서 여기는 신묘한 영역이야. 여기가 묘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현전이. 여기로 들어가면 묘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현전은 인터넷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 자료실에서 미안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자료실이에요. 제 자료실에서 현전을 보여드릴게요. 제 자료실에서 현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왕릉이에요. 이 부분이 현전이에요. 바닥이 검은색 돌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자각의 바닥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백제 부여용 좋은 묘지예요. 몸체가 없어서 중국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가서 영토 떠다가 이렇게 아이반 부여용 묘지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전이 깔려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현전이 깔려 있죠. 이렇게 제가 현전 순례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기 현전이 있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장곡사 상대웅전이네요. 이렇게 현전이 깔려 있죠. 현전이 있죠. 여기 아마 예전에 이곳에서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이 장례를 주관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님 아니면 도사, 법사들이 장례 다 주관합니다. 옛날에 고려시대도 그렇게 했다고 봐요. 스님이 주관했다고 봐요. 그러려면 현전이 깔려 있어야죠. 현전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절집감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냐. 왜 그러냐면 왕릉이 다 뒤에다 그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처럼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봐요. 이렇게 현전이 깔려 있죠. 현전이 깔려 있어야지만 장례나 묘지 시설이다. 여기가 장례식장이야. 여기가 묘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교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현묘탑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광국사 현모탑비 같은 거 있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시려면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는 장독대예요. 여기 현전이 깔려 있죠. 장독대인데 장독대 경북궁 현장고를 가면 현석의 바닥에 현석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왜? 그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도 갈 쪽이 북쪽이죠. 이렇게까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사진 몇 장 더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를 갔어요. 제가 정자각이나 침전 아니면은 불교 묘지나 불교 전각을 순례할 때 이렇게 현전이 깔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곳은 절집이라면 예전에 장제례를 집행했던 곳이고 정자각은 묘지지만 그곳이 묘지가 어디예요? 하늘인 거죠. 여기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묘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묘지 외부 설정이나 내부 설정이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에요. 너무 신심 있게 잘하셨잖아요. 우리의 현재 오늘의 납골당을 보셔요. 이 납골당 컨셉과 우리의 납골당을 보시라고요. 우리의 납골당은 목욕탕 들어갈 때 우리 가서 옷 벗어서 탈의실에다 신발 넣고 다 집어넣죠. 이런 현전도 없죠. 우리나라 납골당 최고 좋다는 납골당 가보세요. 이런 공식이 있나요? 우리나라 공식이 전통 공식, 이 공식이 우리나라의 전통 공식이에요. 대만도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대로 한 거죠. 예, 여기 내부에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현전이 깔려 있죠. 이게 다 현전이죠. 이 부분은 제가 뭐하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부터 생략. 어쨌든 바닥이 현전이라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아, 여기는 공식을 성립시키고 있구나.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일단 지붕이 있죠? 여기 납골당이에요, 지금, 계속. 다만, 이게, 집이, 세 집이 있어요. 요 부분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건물이에요. 한 집 보자고요. 세 집이에요. 세 집인데 한 집을 보면 여기 지붕이 있죠. 아까 납골당의 대건물에 집이 있죠. 집이 있어야 이 밑에다가 하층에다가 고인을 모시는 거죠. 황제능이나 아니면 성당 묘지나 아니면 교회 묘지나 묘지들은 베트남 묘지나 중국 묘지나 다 이 공식이죠. 이곳에 여기도 세 칸으로 둘러서 유구람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했어요. 세 칸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는 제실처럼 꾸몄어요. 문을 열으면. 여기는 지붕이 있죠. 갖출 거 다 갖췄죠. 수직 구조가 맞죠. 이게 그들이 제재가 성립되도록 만드는 그들이 설정한 묘지입니다. 다만 납골당이에요. 이것이 건물 속에 있었어요. 들판에 있는 납골 묘가 아니에요. 납골당이에요. 가격 차는 있겠죠. 개별 단으로 가는 것과 이렇게 가족 단으로 가는 것과. 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비용 대비 목욕탕 신발장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도드라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집이잖아요. 여기 집. 여기 집이잖아요. 지붕도 있고 여기 석가래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용마루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문도 있고 이 아래는 지하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황제묘지 땅속에 이런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황제묘지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곳에 현실이 있는 거죠. 현궁이 이곳에 있는 거죠. 이곳에다 유구랑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공식대로 유골이 동서남북도 없고 아니면 전후좌우도 없지요. 화장했기 때문에 완전 소멸됐죠. 그러나 이 시스템으로 모셔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유골함이 모셔지면 그 소멸되고 동서남북도 없던 그 유골함이 이곳으로 가면 동서남북도 있고 이렇게 누가 봐도 N도 있고 S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체계가 갖춰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성립되겠죠. 이렇게 성립돼도 안 되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한 말이 제가 그래서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하면 집에 가서 제사 지나면 어디다가 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뒤통수에다 했다는 거예요. 옆통수에다 했다는 거예요. 옆구리에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바닥에다 했다는 거예요. 등어리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천년 가까이 그 기준이 있다는 전제로 우리나라가 묘지도 만들고 이렇게 장례가 이렇게 있었다면 묘지도 만들고 묘지 늘었다는 그렇게 눕혀들었다는 전제로 여기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다는 전제로 여기서 종교의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은 이 90%의 화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일단 박살 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박살인지 뭔지 그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 모르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그 박살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종교의식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죠. 이 부분이 이분들 컨셉과 우리 컨셉과 머릿속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구조와 비교하면서 보셔요. 이 부분 신뢰될까봐 우리나라 자료는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 소개 안 해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그럼 이미지에서 한번 보자고요. 키워드를 납골당이라고 저 키워드 해봤어요. 검색해보자고요. 여기서 이미지로 가보자고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납골당이 있잖아요. 여기 물건 보관함이잖아요. 설정이 일단 우리나라 납골당을 기억해 주셔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납골당 안 가보신 분들도 있다면 기억을 해보셔요. 그냥 칸을 막았어요. 거기에 무슨 설정이 없어요.
설정이 없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분이라면 여기가 지장전인지, 아니면 교회 댕긴다면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성당 댕긴다면 여기가 성당인지, 이런 컨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칸 막았어요. 칸을 좋은 소재로 막았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묘지는 우리식으로 의미를 가져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모셔지려면 우리식으로 체계를 갖춰야죠. 의미를 그렇게 설정해야죠. 일본이라면 일본식 의미, 중국이라면 중국식 의미를 부여해야죠, 이곳에.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아주 좋은 자료가 있나요? 이거 여기 보시면 선반이잖아요. 그냥 칸막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시설이 1,000만 원 가고 1억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데. 다른 나라도 그럼 이렇게 하느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일단 의미 없는 이 신발장을 일단 보셔요. 물건 보관함을 보셔요. 이 물건 보관함이나 우리나라 고인을 그렇게 제가 칭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물건 보관함형 납골당이나 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전에 가면 물건 보관함이 있죠. 그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물건을 보관하는 것처럼 고인 유구를 보관하는 이런 컨셉, 이런 설정, 이런 구조가 우리 구조라고요. 완벽하게 개판이죠.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완벽하게 지붕도 있고, 여기 문도 있고, 속가래도 있고, 여기 돛집도 있고, 다 있어요. 컨셉에서 우리께 너무 쪽팔리죠. 여기 보면 이제는 각실이에요. 각실. 고인을 모시는 유골함이 모셔질 각실입니다. 우리나라 유골함을 모셔질 곳은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부에 아무 이런 설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천상세계, 이 부분은 불교나 도교 정도 되는가 봐요. 여기 설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천이 국립묘지 가면 있어요. 국립묘지는 천장이나 동서남북 위원이나 국립묘지는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국립묘지 한번 가보셔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개별실이에요. 여기가 개별실. 지금 유골함을 모시는 거예요. 여기에 유골함이 이렇게 모셔질 위치예요. 정위치. 여기가 이렇게 단차가 있죠. 단차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입구하고, 이따 입구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칸이 유골함을 모셔져 있는 곳과 이곳과 단차가 있어요. 단차가 있어야 유골함이 이 설정 칸과 단차가 없으면 이 존엄한 공간이 아니죠. 이 존엄한 공간은 그들 유골의 주인과 어느 정도 컨셉이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유골의 주인이, 이 고인 유골이 14라면 여기 교회 컨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곳이 교회의 무덤처럼 이곳을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스님이라면 스님의 설정으로 이 구조를 잡아야 되겠죠. 또 이곳에서 단을 그렇게 쳐서 이곳이 존엄한 묘지로서 그런 공식으로 성립시켜 드려야지 되겠죠.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여기 단차가 있어요. 분명히 단차가 있어요. 이렇게 단차가 이만큼 존재합니다. 이곳은 이곳 앞에, 이 정도 앞에 문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이 문을 닫으면 이곳이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정이 된, 이 문을 닫으면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문 앞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문 닫은 거예요. 문 닫으면 예, 좀 전에는 문 열었던 것이고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여기 분명히 여기 문을 닫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공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예, 이렇게 예, 여기 지상보살이 계신 이 후면이 예, 요구람이 계셨어요. 고인 몸체가 이곳에서 단차를 발생시켰죠. 이곳에서는 50 시스템을 놓았잖아요. 향로이 여기 향로이 있죠. 여기 50 시스템을 놓았어요. 이렇게 하고 지상보살이 계시고 금운전을 놓고 여기 후광을 놓고 여기 기둥을 세워서 여기가 집이에요. 이 개인 아니면 부부 아니면 개인의 납고람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컨셉 설정이에요. 여기는 진짜 고인 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재가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립돼요. S가 성립되고 N이 성립되고 이렇게 성립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모셨기 때문에 도사한테 죄를 위임받아 진행해도 되고 스님한테 죄를 위임받아 진행해도 돼요. 그것이 칠칠제가 되었던 뭐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또 제사도 지내도 돼요. 고인유굴이 여기서 이게 동서남북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결국 여기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 민족의 문화체계, 풍속체계, 체계로 갖춘 그 시스템 속에 완벽하게 설정된 구조 속에 합체됨으로써 제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자고요. 여기는 또 다른 컨셉이에요. 여기 제가 좀 가까이에서 찍었네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은 칸과 칸을 구분하는 기둥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둥이 이 집의 기둥이에요. 이 집 기둥은 별돌이 있어요.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별돌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요 뒤에 벽 뒤에가 요구람이 계셔요. 이 공간은 우리나라의 요구람 공간보다 조금 더 깊어요. 왜? 요 앞면에서 컨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묘지잖아요. 요구람을 모셔도 묘지잖아요. 묘지이기 때문에 묘지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묘표, 우리나라 말로 비석, 묘갈이 있어야지 되죠. 이게 누구 묘지인지를 이렇게 표시해 줘야지 되니까.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정면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정면 앞에 묘표가 있죠. 요 뒤에 있고 여기도 기둥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이분은 천주교인가 봐요. 여기 천주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신발장처럼 한 것도 아니고 물건 보관함에 모신 것처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N이 성립되고 여기 S가 성립돼요. 누가 봐도 성립되잖아요. 이렇게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전통 마음을 다 배려해서 이곳에서 시스템을 잡았기 때문에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묘표 제도가 있어요. 묘지 정종 앞에는 상성 놓는 거는 묘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석이 아니에요. 비석하고 이 부분은 혼동하셔가지고 옛날 묘지를 현대식으로 사초하시면서 비석을 갖다 여기다 현석을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현석 놓으면 놔도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국제 규범입니다. 동아시아 규범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동아시아의 규범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예, 이렇게 기독교스럽죠.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체계를 그림을 통해서 다 컨셉 잡았어요. 기독교 내지 천주교예요. 천주교인가 보네요. 이렇게 성묘가 계시고요.
네,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는 중국의 일반 묘지예요. 일반 묘지도 납골하죠. 여기가 가정 묘지예요. 여기는 가정 묘지입니다. 여기는 3차장 마지막 종점이에요. 3차장은 제가 1차장은 매장했다가 2차장은 단지에다가 모셨다가 3차장은 화장해서 이곳으로 온다고 그래요. 이 건물 후면에 좀 전에 납골당에서 보셨던 그 컨셉이지요. 가운데에 묘표가 있죠. 묘표 앞에 재단이 있죠. 5공단이 있죠. 여기 재단이 있어요. 문 열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뒤에 유골함 모시는 거예요. 아까 납골당에 유골함 모시는 구조와 똑같죠. 조금 가정묘지라 건물이 좀 큰 것뿐이죠. 외부에 나와 있고요. 이 구조가 똑같죠. 조금 전에 유골함 모신 구조와. 여기 3차장이에요. 2차장은 여기 기준 여기에 단지로 모시고 있어요. 여기서 단지로 오기 전에는 여기서 매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매장 1차장, 요 단지 2차장, 단지에서 화장을 해서 이곳으로 모시면 3차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우리는 2차장 구조라고 했죠. 여기 3차장 구조예요. 우리는 2차장 구조 전디가 얼마 안 되고 약 1000년 가까이 1차장 구조였었어요. 묘지 한 번 쓰면 그냥 산에서 고정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장묘 제도가 훨씬 좋았어요. 왜? 순전히 100% 우리나라는 흙이었었으니까. 흙이니까 자연으로 그냥 가는 거죠. 얘들은 돌이나 벽돌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안 가죠. 일본이나 대만은 자연으로 안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은 우리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처럼 납골당을 산에다 만들죠. 이렇게 납골당을 만들어요. 칸을 줘서 거기서 납골을 뭐 30기니 40기니 50기니 우리는 100기짜리 했어. 1억 들여서 했어. 사실 지자체에서 돈까지 대줘가면서 했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이 개판인 거죠.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리는 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고요. 사계절에서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발생합니다. 이거 사실 개판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건 한 5년인가 7년 해보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납골묘지를 운영하면 안 돼요. 대만하고 또 다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가 표시해드렸던 그 부분 보이죠? 여기 분명히 단지가 보이죠? 여기 단지. 여기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2차장이죠? 2차장. 두 번째 갈 거예요. 요 단지에서 화장해갖고 아까 그 가정묘지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3차장이라고 그랬죠. 3차장은 이런 묘지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1차장도 여기서 1차장 여기 묘지가 있었으면 여기 1차장이 있었으면 이 1차장도 해체하고 2차장도 해체하고 결국은 3차장 묘지만 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나 1차장이 되었던 2차장이 되었던 3차장이 되었던 소재가 다 돌이나 벽돌이기 때문에 우리 방법보다 좋지 않다고요. 얘들은 처음서부터 우리처럼 흙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가 묘지가 있다면 우리나라 기준 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그럼 흙을 통해서 이 기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흙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여기서 그 흙을 통해서 흙이 산이 흙이잖아요. 흙을 통해서 이렇게 산 기운이 여기로 온다고요. 여기서 산 기운이 와갖고 여기서 작용을 잘해서 이렇게 후순한테 간다고요. 이렇게. 이게 우리식이에요. 얘들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흙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들하고 우리랑 풍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그런 풍수가 없느냐 우리처럼 대만은 우리보다 풍수 더 따져요. 그렇지만 그 풍수를 더 따지지만 그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우리랑은 천지 차이고 우리나라에서 직관이 거기 가서 우리나라 방법으로 몇 자리 잡으면 완전 사이비 사기꾼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으나 사실 좀 제가 그다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0%에 육박했는데 우리나라가 화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화장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는 해야지 돼요. 그러나 여기 이상 여기로 연결시키는 거 이것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대만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수직 구조고 우리는 수평 구조다. 지금은 우리의 납골 방법, 묘지 방법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 일본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압구정동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압구정동 빌딩 속에 납골당이 있어요. 중국도 중국식의 건물 속에 납골당이 있었죠. 그러나 대도심권에 있지는 않았죠. 대만이. 여기는 대도심 도쿄에서 최고 번화가에 있어요. 그들 말이 번화가를 합니다. 최신식 납골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고인 표시가 일본인 카드라고 해보자고요. 일본인 카드를 여기다 대면 여기에 고인이 여기에 쭉 계셔요. 납골당이 뭐 납골함이 수천 기가 있겠죠. 그 중에서 1번이 내일을 타고 쭉 오는 거예요. 1번이. 그 묘지 저번에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여기다 이 납골당 뒤에 유골함이 모셔져 있는 그 곳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수천 분이 모셔져 있어요. 이건 시스템을 그렇게 갖췄어요. 수천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카드 인식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1번의 카드 인식기를 댔어요. 그렇게 했더니 요 1번 인식기를 따라서 1번 인식됐기 때문에 이 1번 인식기가 네일을 따라서 자동 네일을 따라서 요 뒤에로 오는 거예요.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요걸 하면 본관 표시 되어 있죠. 장송천가 이렇게 본관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본관 표시의 네일 요걸 하면 바로 여기가 요걸함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묘지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건물 뒤에 가려져 있으니 보여지지도 않거니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기 보여지는 건 전통 묘지예요. 50 시스템이 갖춰진 수대 있고 화대 있고 여기 꽃화자 화대 있고 여기 항대 있고 이렇게 50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이런 전통 묘지만 볼 뿐이다. 아무리 신식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컨셉에서 월등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보다 월등하잖아요. 우리는 설령 압구정동에 빌딩을 건설하고 그 빌딩에 최신식 납골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요구람일 거라고요. 우리의 납골당에서 요구람을 가져다가 제의실이 다 있어요. 제의실에 요구람을 모셔서 제의실 컨셉으로 잡아놓은 그 공간에 요구람을 모셔놓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의가 성립 안 돼요. 왜? 요구는 화장에서 동서남북이 없기 때문에 성립 안 돼요. 요구람 앞에 이렇게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름이 성립 앞이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건 우리식을 전혀 무시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구는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다 소멸돼서 없어졌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거를 이 요구람에 담아놓고 앞에 이름을 썼기 때문에 거기가 앞이 아니에요? 거기가 앞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예절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무식군이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완전히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납골당들은 이렇게 칸만 막혀져 있어요. 뭐 다른 의미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칸만 막아져 있어요. 우리나라 납골당 가셨기 때문에 알죠. 여기서는 칸이고 뒤에 있는 시설이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저 카드 인식키를 대면 여기서부터 이분이 카드 1번을 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미 일본 묘지가 여기에 건설되어 있죠. 이렇게 일본 묘지가. 일본에서도 검정돌이 우리나라처럼 현색이, 제가 현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현색. 거무런자. 현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색을 더 많이 쓰고 제의나 아니면 묘지나 제향 시설에는 다 현색이거든요. 현색으로 더 고급돌을 썼어요. 고급돌로 이렇게 묘지를 여기 만들어 놨어요. 돌로. 그래서 50 시스템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내 조상님이 딱 와요. 그러면 나는 내 전통 묘지만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뭐를 봤어요? 그냥 유구람만 봤죠. 유구람. 이 유구람만 이렇게 신발장 같은 데다 물건 같이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제의실이 있어요. 납골당마다 제의실이 있어요. 그럼 이 유구람만 꺼내다가 여기다 넣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기다 어디다 유구람 꺼내놓으면 어디다 절했는지 여러분들 그 자신이 있어요? 발가락에다 절했다는 거예요? 뒤통수에다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집도 아니고. 제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저번에도 이 자료 소개해드렸듯이 터미널이나 전철 같은 데 가면 물건 보관함이에요. 사실 이 정도 급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물건 보관함. 이렇게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어요. 그러나 정사각이고 직사각이고 여기는 물건 보관함이에요. 물건 보관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서남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제의도 성립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가 종교, 여기는 제사, 여기로 가면 묘지예요. 여기로 가면 풍수입니다. 여기도 가면 장례예요. 장례부터 이 몸이 기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에요. 이렇게 되었다는 전제로 여기서 장례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제상 차려놓고 이 부분이 여기다 북쪽에 머리 두게끔 모셔 드려야지 된다는 전제로 직관이 산소자리 잡는 거예요. 여기에 산소가 있다면 여기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누워 있다는 데 이렇게 자리를 잡죠. 이렇게 곧 맥줄 아니면 자양줄 분금 다 그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눕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드렸다는 S가 성립되었다는 전제로 여기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묘제가 되었던 사장제가 되었던 여기까지가 성립이 안 되면 일단 사장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는데 무슨 사장제가 돼요. 그래서 성립시키려고 고인 몸체가 없으면 초원묘지를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유관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초원묘지 많죠. 다 몸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린 다음에 여기서 사당제든 묘제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전제로 종교의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의식도 아직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지금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묘지 만들죠.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 화장했기 때문에 개판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 모르고 하고 여기서도 못 느끼고 하고 여기서도 관심 없이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제 설명도 버벅거리고 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일단 이번 설명은 여기서 종료하고 또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